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건 아닌데 3명 이상 모이는 순간부터 묘하게 피곤해져요. 1대1로 만나면 말도 잘하고 깊은 얘기도 좋아하는데 단체 모임에만 가면 이상하게 내가 살짝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회사에서도 일은 잘 할 수 있어요.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필요하면 분위기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우리 진짜 한 팀이지,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야. 이런 말이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멀어져요. 다 같이 좋아한다는 핫플, 다 같이 사야 한다는 유행템, 이런 걸 보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코드가 맞는 사람과는 몇 시간이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리에 섞여 있으라고 하면 그게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내향인인가? 근데 내향인이라고 하기에는 말을 잘하는데요.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었다면 당신은 내향인이 아니라 이향인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이향인이 왜 내향인과 다른지, 이향인은 어떤 관계와 일에서 빛나는지, 그리고 왜 소속되지 않아도 꽤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콘텐츠는 뉴욕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라미 카민스키가 고안한 개념인 이향인에 대해 다뤄요. 이향인, 외향인도 아니고 내향인도 아닌 사람. 아마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내향인 아니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향인과 이향인은 힘들어하는 지점이 달라요. 내향인은 주로 사람과의 교류 자체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계속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회복돼요. 그런데 이향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꽤 잘 작동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읽고 필요하면 발표나 진행도 해요. 누가 보면 사회성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무리에 완전히 소속되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다 같이 같은 마음이어야 하고 다 같이 같은 리듬에 맞춰야 하는 순간 이향인은 거기서 갑자기 멀어져요. 왜 이걸 당연하게 좋아해야 하지? 왜 이 모임에 속해 있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향인은 사람이 많아서 힘들어에 가깝고 이향인은 사람이 많은 건 괜찮은데 다 같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느낌이 힘들어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될 때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팀, 우리 회사, 우리 동기, 우리 모임. 그런데 이향인은 소속감이 자기 존재의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소속될 때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납득될 때 안정감을 느껴요. 이향인은 후자에 가까워요. 남들이 좋아하니까 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나? 다들 이게 맞다니까 보다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나?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향인은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소속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가까워요. 이향인을 설명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관계예요. 이향인은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속과 연결을 구분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소속은 같은 무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결은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이나 소속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결을 보는 거죠. 이향인은 소속보다 연결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체 안에서는 묘하게 겉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과 마주 앉으면 오히려 훨씬 선명해져요. 그 순간에는 우리 무리답게 굴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고 눈앞에 한 사람만 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향인에게 친밀감은 우리끼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연락한다는 증거도 아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까운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향인에게 친밀감은 한 사람 앞에서 나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감각에 가까워요. 그래서 남의 생일을 챙기는데도 무관심하지만 누가 내 생일을 안 챙겨줬다고 서운해 하지도 않아요. 나를 자기 무리에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내가 나로 있을 자리를 남겨주는 사람, 이향인은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깊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향인의 관계는 넓기보다 정확하고 자주보다 밀도 있고 많이보다 오래가는 쪽에 가까워요. 이향인은 관계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소속을 강요받을 때 멀어지고 연결을 느낄 때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집단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분위기에 약해요. 다 같이 웃으면 나도 웃어야 할 것 같고 다 같이 화내면 나도 화가 나야 할 것 같고 다 같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인지 무리의 생각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향인은 여기서 다르게 반응해요. 남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어도 속으로 물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내가 진짜 동의해서 좋아하는 건가?
이항이는 소속감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감이 자기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않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끔은 분위기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 같이 열광하는데 혼자 조용하고, 다 같이 욕하는데 혼자 말을 아끼고, 다 같이 이게 답이야 라고 할 때 혼자 정말 그럴까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항인의 중요한 능력이에요. 회의실에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한 사람쯤은 조용히 물어야 해요. 그런데 이 전제가 맞나요? 우리가 놓친 건 없나요? 이 결정이 정말 고객에게도 좋은가요? 이항인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항인은 집단이 너무 쉽게 확신할 때 확신의 속도를 늦춰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만 이항인이 유독 힘들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는 무리가 거의 세계처럼 느껴져요. 어느 친구들과 다니는지,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지, 점심시간에 누구와 앉는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시기에 이항이는 무리에 완전히 섞일수록 오히려 내가 흐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 자꾸 혼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달라져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편한지, 어떤 거리에서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항이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편해질 수 있어요. 무리에 끼려고 애쓰기보다 나에게 맞는 관계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항인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이항인은 좋은 부리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가질 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항인에게 중요한 건 소속이 아니라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직 안에 앉아서 분위기를 맞추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역할이 주어지면 달라져요. 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줘.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면 이항인은 오히려 빛나요. 그래서 이항인에게 잘 맞는 일은 자기 전문성이 분명한 일이에요. 작가,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연구자, 컨설턴트, 코치, 상담가처럼 자기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일, 조직 안에 있더라도 전략, 법무, 감사, 연구, 전문 기획처럼 독립적인 판단과 전문성이 중요한 역할, 혹은 아예 리더가 되어 자기 방식으로 판을 만드는 일도 잘 맞을 수 있어요. 이항이는 무조건 혼자 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랑 잘 지내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보다 이 일은 저 사람이 제일 잘해로 평가받을 때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항인에게 필요한 건 과한 인맥 관리가 아니라 실력이고, 정치보다 결과물이고, 소속감보다 자기 이름으로 남는 역할이에요. 이항인에게 성공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덜 배신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가까워요. 이항인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죽음에 대한 태도예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항인을 가장 깊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은 결국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직함, 소속, 평판, 인정, 내가 속했던 무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조금씩 힘을 잃어요.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했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에 가까워지니까요. 이 지점에서 이항이는 어쩌면 조금 덜 낯설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박수를 받았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좋아했는가, 나는 어떤 무리에 속했는가 보다 나는 어떤 선택을 내 이름으로 했는가, 나는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보다 나는 내게 얼마나 납득되는 삶을 살았는가. 죽음 앞에서 중요한 건 결국 소속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밀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항인을 외로운 사람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이항인은 무리에 못 끼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 완전히 기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나를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 관계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정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 소속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소속보다 납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모두가 박수를 원할 때 나는 정말 이걸 원하나? 라고 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은 조금 덜 휩쓸리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굴러가요. 그러니 혹시 당신이 이항인에 가깝다면 나를 억지로 더 사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깊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내가 분명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면 돼요. 내면을 가꾸는 여자들의 5분 매거진 퍼펙트.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저장해두고 나중에 보기도 가능해요.